자, 지금은 보여주는 것처럼 메인 하이라이트가 지나가는 부분, 그 부분들을 비워두시고 쭉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어둡게 들어갈 테니까 제시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그냥 선생님 시범친 거 드립다 베끼지 마시고 앞과 뒤의 공간 차이, 하이라이트를 비워넣을 수 있는 만큼의 움직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중간에 약간 더 광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대로 넘어가 주는 거고요. 색깔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기법을 쓰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색깔 그대로 남겨두시면 돼요. 하이라이트가 비춰져 가는 부분 주변으로 번져서 색을 묶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나중에 좀 닦아서 표현해도 되려면 그런 기법을 택하려면 다 눌러도 되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위에 밝은 면,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밝음 어두운 면, 아까 처음에 잡아놨던 부분들을 더 어둡게 눌러가면서 밝은 면, 어두운 면, 원기둥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비를 주어지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보다 비춰가는 이 밝음 중간 밝기는 살짝 눌러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레이 오브 그레이 가지고 반사광 부분들 잡아주셨죠. 자, 선생님 쓰다 보면 팔레트에서 조색을 하다가 색을 조금씩 변화준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도 되니까 선생님이 쓰는 색이 선생님 이거 무슨 색이에요? 우리는 일단 그레이 오브 그레이 가지고 그리는데 주변의 색이 더해질 수도 있다. 그쵸? 이해 갑니까? 자, 그렇게 들어가 주시고 뒤쪽에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단은 앞에 있는 몸통부터 이 주둥이 집게 부분부터 일단 좀 들어가 볼게. 쓰다 보면 이렇게 중첩돼서 만들어지는 컬러도 있을 것이고요.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에서 메인 위에 만들어지는 하이라이트 비춰서 만들어지는 두 줄 여기 나중에 닦아도 되고요. 여기 안에 쓰여 있는 글씨는 나중에 쓰셔도 되고 시험장에서 혹시 이 집게가 나왔는데 글씨가 있다. 근데 어떤 제약 조건이 없다. 그럼 시간상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개체가 그렇게 큰 물체가 아니니까 어두운 변화를 너무 멀리서 주지 마시고요. 개체 덩어리라고 생각해주고 어둠은 자연스럽게 밀어내 줍시다. 반사된 빛이 있고 위에서 꺾여가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둡게 선생님은 대비를 줄 거고요. 물론 빛의 음영을 역광처럼 이렇게 반사되지 않으려면 얘가 밝고 어둡고 밝게 이렇게 들어가는 기준은 알고 있죠?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2학년 때 역시 주어진 소재를 기준으로 간단 말이야. 보는 눈.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좋은 그림 역시 예쁘게 찍혀 있는 사물들, 그치? 예쁘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그런 미적 어떤 눈높이를 올려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더 예뻐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겠죠. 그림은 어떤 이야기거리가 들어갔었을 때는 항상 재미적인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거는 맞아. 그림을 그릴 때 재밌어야겠죠. 조금 우리가 예쁘게 좀 더 호감 있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동,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실감이야. 그러면 이제 극사실주의처럼 뭐 그리자 이건 아니야. 우리가 입시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게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이 몸통과 이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굴절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반듯한 형태라기보다는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많은 굴절들의 각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거 하고 사진에서 찍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그 지난 부분들을 잡아들어 갑시다. 자,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꺾여서 이 빛의 각도에다 보면 여기 이제 반사되는 부분을 선생님은 체크를 해냈단 말이야. 그치? 그게 이제 사진 자료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밝음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비움, 그래서 하이라이트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밝게, 이 부분은 뭐 닦아서 표현해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몸통이 이제 이 손잡이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과 몸통이 돌아가는 부분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제 굴절이 심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과감하게 일단 이렇게 밀어냅니다. 하이라이트만 좀 감싸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뭐 때로는 관찰을 하고 그리지 않는 그림들 보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네모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형 그렸잖아. 우리 도형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 그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칠하겠지. 대각선 사선 방향이나 그리드 방향으로. 근데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물을 관찰해서 표현했었을 때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드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 굴절이 되어가는 그런 빛의 움직임들도 따라 그릴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왜 좋냐면 결국은 따라 그리면서 우리는 좀 더 관찰을 하게 되고, 그 관찰한 그림, 이 사물을 그림화 시키면서 많은 이 고민들을 하게 되고 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입시라는 거는 뭐 때로는 그런 큰 변수처럼도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누가 봐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극복해서 요령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은 입시에서 분명히 있으니까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야? 반사광 부분이니까 반사광 부분은 우리가 좀 밝게 쓰자라는 개념에서 선생님이 선택한 물감은 그레이 오브 그레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처발해보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대신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밝게 칠했을 때 이런 물감 양 자체가 많아야 돼. 물로 풀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가지고 있는 점성이나 이 밝기가 포스터 컬러의 느낌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게 보일 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색을 과감하게 넣어줄 수 있어야지 덩어리감, 입체감이 만들어내기 좀 수월합니다. 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 튀어나와 있는 집게의 이 주둥이의 아주 얇은 부분에 모서리 부분, 끝부분, 이 부분을 강조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렇지? 물론 보는 것처럼 여기가 좀 더 이만큼 오고 여기에서 좀 밝음이 오는데 뭐 그 부분은 닦아도 되고요. 뭐 굳이 거기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뭐 할 사람들은 약간의 변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년 올라올 때 이 불독집게를 3학년하고 같이 시험을 한번 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때 그림들 보면 어때? 막 웃겨 죽겠죠? 보고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림이라는 것은 뭐 그때그때 상황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어둡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안쪽 부분에서의 뭐 반사된 빛들도 있는데 그냥 어둡게 들어가 버립시다.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어둠이 갖춰줌으로써 여기에서 대비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진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쪽에서 잡아주시고요. 반사된 빛을 잡아서 외곽선 정리 한 번 더 진하게 해주는 게 금속 성질에서 외곽 잡기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보면 컵 형태가 있으면 둥글게 만들어지고요. 그 형태가 약간 빗각으로서 이렇게 반듯하게 나가는 형태예요.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는 원기둥처럼 얘는 비탈처럼 그런 비탈친 부분들이 밝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응을 그림자 글씨로 쓰면 약간 이렇게 써지는 것처럼 밝음과 어두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음영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단면은 작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뒤집어졌었을 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구멍이 뚫린 거 그 각도대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 느낌 살려서 그래서 구조 파악이 더 중요하고요. 구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보여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둠이라는 게 이 동그란 부분 선생님 지금 가운데를 예쁘게 좀 따려고 하는 거야. 빛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어두워져서 아래로 빛이 좀 더 밝게 보여지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빛이 밝게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빛을 담아주고요. 여기에서는 스케치 상태에서 약간 굴절이 들어가니까 굴절된 느낌을 준 것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 거 보고 막 딱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사진 참고해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됐다면 여기 아래에서 비춰져가는 여러 가지 굴절보다는 큰 톤부터 그립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보여지는 큰 느낌부터 먼저 만들어 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지는 관계예요. 물론 이 부분도 아까 이 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사광 빛이 들어가죠. 그럼 반사광 빛은 그레이 오브 그레이로 썼던 거야. 그치? 이런 부분들 선택 잘 해주시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음영의 변화가 좀 더 복잡하게 보일 뿐인 거야. 여기도 이 부분이 비춰서 옆면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것 뿐이고요. 여기에서는 음영의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냥 다 눌러도 처음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산이야. 산 정상. 그래서 밝고 산 정상 어둡고 중간 산 정상 어둠 반사광.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밝음 산 정상 하이라이트 어둠. 그치? 그 각도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 이거 되게 못 그리는 친구들이 많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리다 보면 사실 좀 멋이 좀 덜하거든. 그래서 이왕 개체 표현해 들어갈 때 그 부분들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어둠, 밝음, 어둠, 밝음, 밝음, 그치?
여기가 복잡하면 일단은 다 누르셔도 돼요. 나중에 여기에서 닦고 뭐 빗칠하고 이렇게 할 텐데 피해서 칠해도 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어서 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둠을 깊게 잡았으니까 사실 나머지 부분 뒷부분은 반사광 부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사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어둠들을 이제 색연필이든 그려 나갈 때 이 형태들 선생님은 이 부분들을 칠할 때 좀 어려워요. 스케치할 때도 되게 둥글지도 않게 생겼고 이 끝부분 보면 여기 위에 탑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칸이 갈 때 그 사이에 약간 금속이 만나서 오는 밝은 굴절이 있어요. 그 밝은 띠가 있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밝아지고 어두워졌으면 뒷사각이 중간색이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미세한 톤들이 형태들을 조금 일그러뜨리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혼동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부분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 동그란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쁘게 그려지는 건 힘들다고 봐요. 뭐 나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듬어 가시면 되는 거고요. 가운데 약간 비워두면서 이렇게 칠하는 게 좀 좋아요. 빨리 한 톤으로 쓱 칠해서 얼룩이 좀 덜 지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이해갑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나머지 톤들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큰 색깔만 넣어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탑 부분 올라왔던 부분 있죠? 그 부분 먼저 선생님은 정리를 할 거고요. 내려가서 살짝 밝아져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평지를 지나서 일단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우뚝 솟아 있죠? 이해갑니까? 이해가니? 우뚝 여기 또 밝은 면 있죠? 밝고 우뚝 평면 볼록 띡 꺾임. 그죠? 그 관계들을 일단 그려주시고 얘는 원기둥이니까 일단은 원기둥처럼 배치만 해주고 이 원기둥이 밑에 비추는데 뭐 비추는 거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게 이렇게 왔다면 여기 이제 밑에 컵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물론 반사광 부분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너무 면이 얇고 뒤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여기도 이왕이면 이렇게 흰색 하이라이트를 비워놓고 칠해도 되고요. 나중에 닦아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그리게 구력이 있고 섬세해지냐에 따라서 칠하는 방법이 각자 달라져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큰 밑색 단계 깔았죠. 그거 잘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뭐 묘사 들어가는 거야. 하이라이트 주변으로. 자, 지금 이제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중간 과정까지만 해준 거야. 그치? 지금은 사물 보고 혹은 주어진 사진 보고 최대한 담게 관찰해 가면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약간 좀 뭐 굴절돼서 미세하게 녹색 이런 뭐 색 변화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은 관찰 통해서 그리세요. 이 부분이 녹색이 비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으니까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큰 틀 위에서 관찰해 가면서 사진하고 닮아갈 수 있게끔 항상 2학년 과정에서는 관찰 표현이 주력이 돼야 되고요.
그 관찰 표현은 아무래도 좋은 질의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선생님 시범을 보고 과정을 따라 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뭐 내가 창조물도 아니니까 주어진 자료에 혹은 사진의 물체에 근거해서 조금 더 관찰된 표현들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여기에서 굴절돼 가는 아주 미세한 그런 굴절각은 나도 몰라요. 보여지는 대로 그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을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관찰해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병행을 해 가면서 어디에서 굴절이 들어가는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 있죠. 이왕이면 굴절될 들어갈 때 주변에 어떠한 물체들을 가지고 색 변화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물이 비춰서 형태나 색이 표면에 굴절된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조금씩 미세.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느낌은 회색이야, 회색. 그래서 회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톤 변화들을 주면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표현들 들어가 주시고, 매끄러운 물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듯반듯하게 칠해주는 게 가장 좋죠. 레터링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이용해서 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 음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화이트로 주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글씨 쓴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쉬울 거예요. 이거 막 정확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선생님이 항상 그 매끄러운 물체, 우리가 이제 뭐 사실감 표현도 있지만 좀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로마 숫자에서 보여주는 이 곡률 각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입시에서는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터치들을 곡률을 잘 지켜가면서 써주면 아무래도 관찰을 해서 똑같이 막 점점 찍어가서 막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매끄러운 터치들을 활용을 해주는, 여기도 뭐 굴절된 각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좀 좋아요. 아시겠죠?
빠른 속도로 힘 잡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꺾여 있는 부분에 진한 음영이 왔다면 음영에서 하이라이트를 묶어줄 수 있을 만큼 중간 톤들이 이렇게 로마 숫자 이거 쓰듯이 올 거고요. 그 하이라이트를 감싸듯 중간 톤으로 아까랑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거나 그 어두운 느낌의 색이 반사광 부분이 왔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그렇게 부분들을 정리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해지고 밝아지고 진해질 수 있는 그런 톤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 가시나? 따라 해 보시고 밑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밑색 과정에서 뭐 그렇게만 표현해도 크게 어색함은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관찰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료 보시고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밝게 있으니까 진함을 보여지는 거죠. 하이라이트 이 금속에 반사된 느낌이 있고 그 부분이 어두워지는 각이에요. 그래서 밝아지기 때문에 그 언저리가 어둡게 음영이 반사돼서 대비를 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춰가는 부분은 선생님이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갖고다라고 생각해 주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한 어떤 극사실주의 표현이게 아니라 입시에 맞게 어느 정도 사물이 주어져 있는 사실감, 실제감도 만들어주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가끔 그런 말들 있지 않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쉽게 그리는 방법 뭐 그런 뉘앙스랑 좀 비슷하겠죠. 뭐가 쉬운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쉽게 이해하는 것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명암만 잘 넣어도 색깔만 잘 명암에 맞게끔 넣어도 재질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 재질감 속에서 조금만 과장된 표현 이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구조적으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 보여져 있는 부분을 실상이라고 했었을 때 좀 더 선명하고 진하게 그려주시는 거고 비춰져 있는 허상 같은 경우는 좀 탁하게 연하게 그려주면 시각적으로 비춰져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요령이 뭐 쉽게 그린다 뭐 이런 표현 정도 되겠죠. 뭐 쉬운 일은 모르겠지만 그런 요령을 선생님은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가면서 나머지 묘사에 들어가는 것들은 쭉 들어가고 우리 이제 뭐 크게 닦아서 표현돼야 되는 부분들도 금속이 이 모서리 부분에서 강하게 대비를 이뤄가는 부분에서 닦아주시고 나머지는 보이는 것처럼 빛이 좀 풀려가네. 그러면 풀려가는 만큼 브러쉬질을 좀 해주면 되고요. 우리 쇠굿을 표현했던 것처럼 빛 주변으로 광원에서 만들어지는 대비로 금속의 그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보였던 게 빛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도 화이트 찍기 전에 주변으로 좀 퍼뜨려 준다거나 자세하게 보여지는 미세한 스크래치들은 화이트나 혹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친구들은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면 돼요. 스크래치 있으면 어둠도 같이 표현해 주면 좋은데 뭐 그런 부분들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도 자세히 보면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걸 닦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그려놓으면 좋잖아, 그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라서 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여주는 물체는 좀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반사된 느낌에서는 살짝 반사됐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 낫겠죠. 아무래도 곡선 부분, 평평함보다 곡선 부분에서는 음영의 굴절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굴려서 표현하는 브러쉬들의 굴려서 표현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게 뭐가 비춰져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선생님이 비춰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비춰졌던 형태들이 곡선에 따라서 형태가 왜곡되게 비춘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상보다는 좀 음영, 진하기나 혹은 약간 좀 노란빛이 있으면 노란색도 넣어주시고, 꼭 창밖에 있는 그런 빛이 새어 들어온 정도의 컬러네, 그치? 그러면 창문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새구슬에서 했던 것처럼 그 느낌을 받아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야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해서 아시겠죠? 그 정도의 표현들은 가지고 있으십시다. 그냥 선생님 거 봐봐야 답 안 나옵니다. 선생님도 자료 보면서 그 굴절된 것을 흉내내는 정도야. 근데 그 흉내를 내기 전에 기본 명암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흉내 내더라도 명암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그림 그릴 때 좀 더 편하게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 처음에 아까 들어갈 때 여기가 제일 어둡게 비춰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명암을 선생님 좀 더 강하게 주는 거고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 과정을 밑색 단계에서 같이 병행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뭐 그대로 또 따라만 그리고 있어요. 여기 굴절되는 형태 보이니? 물체에서 출력해 준 거 그 사진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흉내 내라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처음에는 명암만 깔았다면 이제는 이런 묘사들도 한 번쯤은 사실 표현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맨날 똑같은 그림만 외워서 그리지 말고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내가 한 번은 그려봤고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그런 음영들이 시험장에 가면 머릿속에서 잔상으로 떠올릴 거란 말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전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연습 부족인 거지. 몸이 기억하는 만큼 시험장에서 완성도는 나올 테니까, 그치?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잔상을 가지고 흉내가 나오겠지. 그 흉내를 내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이런 묘사력들이 머릿속에서 연습된 기억이 있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항상 연습하고 또 관찰하고 이왕이면 더 예쁘게 보여지는 혹은 쉬우면서도 강하게 쉽게 예쁘게 보여지는 연습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도 그대들께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가는 게 중요하죠. 이해가요? 이런 음영들을 그려낼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 밑색 위에서 그려내는 움직임들. 반사광 영역에서는 우리가 썼던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기준으로 화이트를 좀 더 섞어서 밝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더 정리도 될 수 있는 거고, 색연필 표현은 그 다음에 이제 더 꼼꼼하게 묘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거리감이 있으니까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연하게 들어간다는 생각. 여기가 사진에선 되게 진하게 보이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과 뒤 혹은 위와 아래의 거리감 차이기 때문에 우리 시선에서 멀어져 보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톤을 한 톤 죽이거나 물의 양을 조절을 하거나 화이트를 섞어서 조금 탁하게 만든 상태에서 정리를 한다. 그 정리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물체도 생략도 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는 없죠. 생략해서 좀 덜 보이겠죠. 선생님이 100m 뒤에 있다고 내가 없어진 건 아니야. 조금 덜 보이거나 명확하게 선명도가 좀 떨어지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공간 연습들도 조금 하시면 좋겠죠. 작은 물체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제 물체보다 사진보다 그림이 훨씬 더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기가 쉬워요. 과장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보여지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의 묘미지. 안 그러면 사진 찍죠. 다 뭐 한다고 그림을 그리겠어. 그런 그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묘사력도 늘고요. 우리가 쓰는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약간 차가운 느낌의 색조거든. 그래서 좀 밝은 데는 선생님은 따뜻한 웜그레이 정도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는 부분, 빛이 오는 인접 부분에서 빛은 태양빛, 거의 누런 느낌으로 살짝씩 주변을 주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그레이 오브 그레이 차가운 색과 빛의 따뜻한 계열이 만나서 대비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선택은 우리가 색변화에서 항상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멋있는 거. 그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큰 과정들은 끝나가죠.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베이스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끝은 아니잖아. 묘사를 한다고 해서 또 막 사진만 보고 막 들들들 파는 게 아니라 근거를 해서 그 톤만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닦아가는 부분들 자료 보면서 지금 그림은 여기까지 그려놨지만 P자 있는 데까지도
자료에서는 뭐 빛이 흘러가네, 그치? 그래서 글씨 있는데도 이렇게 통과해도 되겠다. 뭐 글씨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닦을 때는 뾰족하게 해서 가운데에 눌러주는 그런 느낌들이 좋겠죠. 이해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때? 가늘게 쭉 지나가는 라인도 있네요, 그치? 그런 것들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화이트로 찍기에는 너무 강할 것 같고요. 섬세하게 닦아서 표현하는 것들.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중간 톤들도, 중간 밝기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들도 찾아서 그려주시고요. 모서리 부분에서도 조금 강조되게 닦아주고요. 가장 앞에 있는 부분에 금속들 표현들, 금속 표현 쭉 닦아주시고요. 빛이 많이 오는 부분들은 조금 뭉개서 닦아내줬고요. 닦는 표현들도 부지런히 쭉 해봅니다. 선생님도 닦는 표현들 이렇게 많이 하고 니들한테 색연필 안 쓴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잖아. 나는 색연필 싫다고. 근데 결국은 색연필로 다 그렸어. 나 괜히 했어, 괜히. 손가락이 너무 아파 지금. 다시는 국민대로 안 하고 싶은. 너무 힘들었어. 붓을 한번 그리면 될 거를 말이 씨가 돼가지고. 나 했으니까 니들도 시킬까? 왜 또 고통은 같이 감수해야지. 고생하셨으니까 저는 뺄게요. 그래. 이번 주 학원 연구에 교수평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제도 새벽까지 그림 그리고 오늘 일찍 나와서 하고. 어제만 했어도 스케치 돼 있잖아. 부지런히 했어. 닦는 표현들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어둠이 뭉쳐있는 부분이라든지 꺾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속에서는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정상인데도 밝지만 들어가서 만나는 부분도 밝다 그랬어, 그치? 혹은 반사광 시작하는 어둠 경계 부분도 진하게 말고 가볍게 한 톤 닦아줘도 금속 정리가 훨씬 더 쉬워져요. 이런 데들도 경계 부분은 가볍게. 그래서 서울 선생님들 아까 인스타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난 사진 보고 묘사력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그대들한테 원하는 것은 그 중간 정도의 표현력, 그치?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는 어느 정도 관찰을 해 가면서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제 색연필 작업 쭉 들어가 봅시다. 또 색연필 또 써야 돼.
색연필 우리 금속 쓸 때 모서리 부분에서 약간 찌글찌글해서 이런 미세한 톤들을 지나가게끔, 어차피 구조적인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명암 정리만 조금만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밑색 단계에서 이미 큰 덩어리들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그런 묘사만 살짝씩 잡아주면 돼요. 너무 많이 해줄 필요가 없고요. 글씨 같은 경우도 이 라인 맞춰서 P자 음각 넣어 주시고요. 나중에 밝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화이트로 들어가겠죠. 글씨도 뭐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 반사돼서 밝아지는 이 아래 부분에서 경계 부분도 살짝 정리해 주시고, 저번 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미세한 사용감 스크래치는 한 번씩 해봐. 선생님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 그림에는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들어가는 거니까 좀 들어가주고요. 아까 색연필로 집게를 열심히 그렸더니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기가 싫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치? 그냥 한번 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니들도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집게는 시험 문제에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소재니까 형태라든지 어떻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가는 거, 요것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색연필로 우리 못했던 이 둥글게, 붓으로 선생님도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들 잡아주시고요. 반사된 부분들 선생님이 어제 창문 비슷하게 그려놨던 부분들도 좀 정리해 주시고, 색연필 정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곽 실루엣 정리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색연필이 훨씬 더 꼼꼼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색연필로 외곽 정리를 해 놓고요. 아유, 여기도 안 해놨는데 색연필로 그려버린다. 아까 그려가지고 경계 부분 위에 손잡이, 아래 손잡이,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에서는 흰색으로 가장자리를 좀 풀어주는, 사진상이나 실제 사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정리를 해가면서 좀 더 튀어나오게 하고 좀 더 들어가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명암을 깔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큰 톤 깔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사진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표현하는 것은 묘사력이나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섬세한 표현 방법을 키우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범 치고 이런 것들은 시험장이나 혹은 그림에서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을 그때그때 선생님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꼭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생략부까지 마무리했으면 화이트 찍고 정리하면 되겠죠. 순서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시범을 쳐주는 이유는 그런 거야. 순서를 익히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거 보고 드립다 따라서 그리면 지금 대부분 학원에서 선생님 그림 뭐 가져가서 학원 있는 그림들 왕왕 보인단 말이야. 그 수업하고 뭐가 달라. 그럼 차라리 집에서 선생님 인스타나 유튜브 보고 그리겠지. 시범이 중요한 거는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잡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 하는 거야, 따라.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만큼 따라 하는 거라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자료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을 기억해둬서 그 느낌 그대로를 따라해 보는 거야. 감각이 있는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시험장 가서도 그려낼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줄자 예전에 언니들 나왔었는데 그렇게 숫자 써라 그랬는데도 시간 안에 못 썼다고 하는 언니들도 생긴단 말이야. 미리미리 해보지 않으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아니야. 뭐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자료들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위험해. 마치 봤기 때문에 기억할 줄 아는데 아니야. 그림이라는 것은 스케치라도 대충 러프로 하더라도 따라서 그려봐야 기억이 조금이라도 된단 말이야. 근데 눈으로 보면 절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범 치는 거를 기억해 둬서 그려보라는 거야. 얼마만큼 기억이 되는지, 얼마만큼 과정이 머릿속에서 살아있는지, 그 잔상이 기억되는 거란 말이야. 뭐 보고 그리면 기억이 오래 가지가 않죠. 뭐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겠지만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는 말로 들어가면 볼 때는 그때그때 기억이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면 장기 기억 안으로 집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림에서는 선생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려보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 그려봐야 그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항상 시범 보고 베끼지 마시고 똑같이 그리란 말 안 하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그림을 왜 뭐 한다고 똑같이 그려. 사진 보고.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도 사진으로 주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 나중에 이제 좀 사물도 우리가 그려낼 거 아니야. 사물 보고도 그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주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좀 못 그려도 되고요. 똑같이 안 그려도 되고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대신
자료 보고,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사진 자료겠지. 사진 자료를 보고 그 사진에서 만들어내던 느낌들은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건 좋아요. 시험장에서 그만큼 그리면 짱이지. 그래서 사진 보고 그리는 연습은 하셔도 됩니다. 혹자들은 사진 보고도 못 그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안 해보니까. 사진에서 되게 예쁜데 무슨 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색이 들어가 있는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고, 사진을 봤는데도 선생님 무슨 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한단 말이야. 처음에 한두 번이야. 이렇게 보고 그릴 때는 질문을 하겠지만, 스스로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다 보면 어차피 색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만들어지는 색들이 뭐 우리가 뭐 어차피 빨강, 노랑, 파랑으로만 쓰는 건데 그 색 안에서 조금씩 덜 섞고 더 섞고의 차이밖에 없는데.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옮겨서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려봅니다. 그쵸?